두 번째 질문도 사실은 원은재 기자님이 그 채널 예스 황정은 작가님과 했던 인터뷰에서 좀 봤던 부분을 좀 가져왔는데, 언론사 기자들이 좀 회사원 같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취재원과의 선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되게 강했고, 그리고 기사에 깊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말들이 많이 하셨다고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맥락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윤유 기자님과는 좀 생각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완전히 개입하는 거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네. 먼저 원은재 기자님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발언은 뭔가 기자 개개인에 대한 생각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언론사 구조 자체가 뭐 계속 순환보직을 하고, 또 이제 본인이 있는 부서 변동도 이제 잦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신입으로 갔을 때 회사에서 기대하는 것도 부응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회사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게 뭐 너무 좀 실망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언론 환경이라는 거죠. 반면에 만약에 제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금처럼 기자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면은 그건 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어떤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게 이런 추적단 불꽃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전문성이나 뭐 어떤 경험들을 이제 오랫도록 이제 쌓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조직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조직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을 다 상황들임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가 뭔가 생업과 함께 이 활동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뭐 기사에 깊이 개입했을 때 뭐 성과가 뭐 많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뭐 추후에 다른 보도도 계속 이어가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기사가 개입을 한다고 잘 나오는 게 맞아? 하고 의문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잘 구분을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네, 그냥 본능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여기 나왔어, 됐어, 이렇게 모든 기자들이 자신만의 감이 있을 텐데 다만 좀 유의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주제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이 분야만 다루다 보니까 좀 그런 선 같은 감이 좀 쌓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다른 분야의 전문 기자로 계신 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만의 선을 맞아요. 만들어가고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그런 느낌도 약간 있어요. 있어야 되는. 아니, 그리고 그쵸, 그렇게 그쵸.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원은재 기자가 정말 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네. 윤유리 역시. 기자님은 네. 자문위원회로 모셔야 돼요. 네. 윤유경 기자님. 그게 회사원 같은 느낌이라는 게 이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구조적인 문제가 맞아요. 있는 거고, 근데 솔직히 사실 회사원이 맞아요. 맞죠. 월급 저도 주는데. 회사원이고 미디어오늘에 소속된 일개 회사원이고 그렇습니다. 회사원인 게 맞고, 또
어떤 측면에서 진짜 회사원이냐면 위에서 시키는 게 너무 많고 처리해야 되는 기사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이런 데스크들은 이런 젠더나 성범죄 이런 문제에 큰 관심이 없고 법조, 정치, 경제 이런 이슈들이 굵직굵직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이슈, 젠더 이슈나 소수자 이슈는 항상 주변화된 존재인 거죠. 그냥 싸우면서 보도를 해야 되는 내부에서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제 첫 뭔가 피해 사실을 보도를 했더라도 이게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보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때까지 이제 기다려주지 않아요. 다른 그냥, 이슈가 생기고. 네, 그냥 그날 터진 이슈를 난 따라가야 되고 내일 터진 이슈도 따라가야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만 붙잡고 있는다? 그럼 이제 동료 기자들의 눈치가 보이는 그런 악순환이 아마 모든 기성 언론이 다 그럴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탐사 보도팀이라는 게 있는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계속 축소되는 추세이고 또 최근에 한겨레 탐사보도팀도 해체돼서 기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운영 중이던 탐사팀을 당분간 해체하고 맞아, 이런 당분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당분간이지만 사실 언제가 될지 한번 해체되면 모르는 거고 내란이랑 윤석열 정권의 이런 비리 같은 걸 취재하기 위해서 사회부나 법조팀 이슈를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이유였고 그때 설명한 게 그때 뉴스룸 국장 분께서 이제 스트레이트성 단독, 스트레이트 탐사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단적으로 사실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200명이 넘는 기자 중에 3명밖에 안 되는 팀이었어요. 그 탐사보도 팀이. 근데 이 내란 사태 스트레이트를 위해서 이제 탐사보도팀을 해체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솔루션 저널리즘은 조직이 사실 뒷받침이 돼줘야 가능한 부분인데 윗사람들이 그런 결단을 하지 않고 뭔가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눈치를 주고 되게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그 중심에는 출입처 시스템이라는 관행이 되게 문제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각자 본인이 맡은 출입처에 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터지는 이슈를 단건 계속 처리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뭔가 디지털 성범죄라는 거는 하나의 출입처 그런 공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이슈를 취재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맡은 바를 쳐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폐쇄적인 출입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 되게 과거로 거슬러 가서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문제기도 한데 그때 이제 기자실 폐쇄해야 된다. 이런 출입처 중심의 기자 제도를 없애야 된다. 기자들은 뭐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더 공고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성 언론에서 출입처를 못 없애지 않을까. 없애야 하지만 그 사실 뭔가 여성가족부를 내가 출입한다고 해서 이런 N번방 사건을 또 취재할 수 있는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여성가족부는 마이너한 출입처로 치부되기 때문에 항상 여가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다른 또 부서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기자는 회사원이고 또 하나의 조직의 조직원이고 내 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출입처 시스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좀 조직적으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공감이 많이 돼요. 근데 사실 진짜 이 조직이 방향을 딱 정해서 가게 되면은 뭐 내부 조직 개편도 있고 뭐 내부 안에 정치 문제도 있고 그 와중에 본인이 진짜 쓰고 싶은 기사는 포기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도 인터뷰하는 기자님들 만나면 저도 사실 그때 그거 취재했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아쉬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서울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은 거의 2년 동안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로 업무 외의 시간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 사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진짜 해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슈, 그러니까 성 문제이다 보니까 약간 도박, 마약 이런 자극적인 소재로 다뤄지고 그래서 더 이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반면에 뭐 정치나 경제 이런 쪽은 뭐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다들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방향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해결하고 싶은 게 맞나? 디지털 성범죄를 진짜 우리 사회가 해결하고 싶은 게 맞나? 하는 생각도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 드네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걸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겠죠. 없으니까. 없겠죠. 그렇죠. 네. 그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건 어쨌든 여성일 수밖에 없는데 그 여성들이 뭐 지난번에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나 장혜영 전 의원도 얘기했지만 정치나 이런 데서 되게 중요한 이슈 받아주지 않잖아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 경제 이런 그런 팀에서 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꾸만. 근데 어쨌든 또 저는 이렇게 또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쵸. 언젠가 권력을 꼭 가지셔서 계속 권력을 권력욕이. 권력을 잡아야 바꿀 수 권력을 있다. 잡아야 한다. 근데 그게 뭐 우리가 기존에 상상하던 권력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일 수도 있죠. 네.